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도 넘파이 그거 만드는 데에서 같이 만든 거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넘파이도 되게 좋은데 저는 딱 보자마자 대박이다 이랬어요. 네, 예. 오늘 발표할 거는요, 쿠파이라고 부르는, 시우파이라 불러야 될지 쿠파이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쿠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쿠파이라고 하는 그 넘파이 문법을 이용한 넘파이 문법을 이용하여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럼파이만 일단 럼파이에 관련된 걸 일단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잘 또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럼파이 말고, CUDF에서 이제, 럼파이 말고, 요, 뭐라 해야죠?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저거랑 비슷하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도큐먼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파이랑 서로 연동도 됩니다. 쿠파이를 쓰시면은 어느 정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대신 이 CUDF는 그 윈도우에서는 안 되고 리눅스에서만 된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CUPI가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기 때문에 CUPI를 발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공식 홈페이지는 여기 나오는 링크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세 개 다 링크를 걸었으니까요. 이 세 번째 링크, 요 넘파이와 비교표를 보시면요. 이제 넘파이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쿠파이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앞에 numpy.abs인 거를 쿠파이.abs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대신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똑같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numpy 쓰시면은 됩니다. 이제 저는 그 여러분들도 다 따라해 보실 수 있게 구글 콜라보레이터리에서 이제 쿠파이를 사용하게 설정을 이제 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 아이파이썬 파일을 여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제 뭐 나한테 복사하기 뭐 그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본을 만드시고요. 실행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선 메뉴에 런타임에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르면은 이게 처음에는 논으로 돼 있으실 겁니다. 뭐 사본 뜨면은 GPU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쿠파일 쓰기에서는 이걸 GPU로 선택하시고 저장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GPU를 쓸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엔비디아 느낌표 엔비디아 SMI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내 거에 이제 쿠다 버전이 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쿠다 버전이 10.1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버전에 맞는 그 쿠 파일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제 버전별로 어떻게 눌러야 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콜라보레이터에서는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서 하면은 돌리면 설치가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가 나올 거고요.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저희가 넘파이가 관용적으로 as np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 튜토리얼도 그렇고 cp라고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cp라고 해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넘파이랑 똑같이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앞으로 출력할 때 이 함수를 써서 값들을 출력할 거예요. 그냥 타입이랑 값 두 개만 출력한 함수를 써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넘파이와 같은 문법으로
이제 numpy의 ND 어레이가 있잖아요. 어레이가 있잖아요. 그걸 생성하고 계산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여기 numpy는 그냥 이렇게 배열 넣어갖고 np 어레이 하죠. 똑같습니다. cp 해갖고 그냥 똑같이 하면은 출력이 되고요. 인덱싱도 그냥 numpy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런 sum 같은 함수도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스칼라 값 더하는 것도 그냥 더하기 1 해서 모든 엘리먼트에다 다 더하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타임만 이제 쿠파이의 ND 어레이로 돼 있고 값들이 다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어레이를 이동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GPU를 이 GPU 프로그래밍에서는 디바이스라고 부르고요. CPU 쪽을 호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 램에 붙어 있는 걸 이제 호스트의 메모리라고 그러고 GPU에 또 메모리가 있거든요. 거긴 디바이스의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쿠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CPU 메모리에 있는 램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GPU에 있는 GPU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CPU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GPU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CPU에 있는 거를 GPU로 복사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다시 CPU로 복사해서 그 값을 보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CP로 어레이를 생성하면은 저기 메모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 GPU 메모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CP로 생성하면 GPU 쪽에 들어가요. 바로 GPU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자동으로 그러면 되는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건 이제 그 메모리 왔다 갔다 변환하는 작업 그렇죠. 얘기를 주신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NP 어레이는 제가 아까 전 위에서 만들었던 numpy 어레이고요. 그거를 CP의 as 어레이라는 함수를 써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원본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복사하게 돼요. 디바이스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그 numpy 어레이 그러니까 그 쿠파이 어레이에 있는 거를 as numpy 함수를 이용하면은 CPU 쪽 메모리로 이동을 시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numpy 어레이가 됐죠.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나는 쿠파이와 numpy에 있는 걸 같이 이제 계산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변환을 해서 이거는 쿠파이 쪽 어레이고 이건 numpy 쪽 어레이인데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numpy 쪽을 바꾸던지 이거를 쿠파이 쪽을 바꾸던지 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umpy와 쿠파이 간에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그냥 랜덤하게 값 만드는 거랑 합치는 거, 전체 값을 합치는 걸 해볼 건데요. 데이터 개수는 5천만 개를 해볼 거예요. 5천만 개 맞죠? 예. 5천만 개를 해서 돌려보면은 numpy 쪽은 이제 소요 시간이 2초가 넘게 걸렸다는 걸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요. 쿠파이는 0.005초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덤하게 만든 값을 다 서메이션 하는데 numpy는 0.03초가 걸리고요. 쿠파이는 0.0003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쿠파이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쓰면은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글 콜라보레토리는 이제 GPU가 한 개밖에 없지만 내가 PC에서 GPU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용하고 싶은 디바이스를 GPU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GPU가 한 개뿐이라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만요.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의 인덱스를 주어서 내가 첫 번째 GPU를 쓸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GPU의 메모리에 이게 선언이 되고요. 이렇게 인덱스 두 번째 GPU에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코드부터는 다 GPU 두 번째 GPU에서 설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위도문을 써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지금 위드만 쓰면은 이건 두 번째 GPU에서 돌아가는 거고 위드가 끝나면은 다시 첫 번째 GPU에서 돌아가게 돼요. 질문 일단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저기 CP 어레이를 할당할 때부터 그러면 저기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면은 이제 어떤 디바이스 GPU 메모리에 들어갈지도 다 구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막 그리고 그 두 개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메모리를 이제 서로 다른 영역에 있으니까 그것도 네,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 다루지는 않았는데 네. 그 튜토리얼을 보면은 있긴 있어요. 네, 디바이스 간에 이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그거를 이제 완전 복사하면서 옮기진 않고 네네. 그냥 이동만 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하는지는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음, 그냥 네, 옮기시면 된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의사항을 한번 보죠. 적은 양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양이 적으면은 넘파이가 오히려 쿠파이보다 빠릅니다. 지금 이거는 그 랜덤하게 놈을 디스크리미네이션하게 값을 뽑는 건데 그 100개부터 2만 개까지 100개씩 늘리면서 한번 그 값을 뽑아볼 거예요. 네. 이 주황색이 쿠파이고 파란색이 넘파인데요. 이게 데이터가 적으면 많이 들락날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돌릴 때마다 값이 달라지긴 하는데 좀 괜찮게 보이네요. 쿠파이는 이제 거의 이 Y축이 걸린 시간이고 X축이 데이터 개수예요. 쿠파이는 이제 거의 데이터가 많아지든 안 많아지든 비슷한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넘파이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 게 보이죠. 앞쪽을 보시면은 한 2,500개 정도 지금까지는 넘파이가 파란색이 넘파이니까요.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내가 이거 이제 알고리즘마다 다를 건데 내가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개수를 잘 생각하시고 이제 무조건 쿠파이가 빠른 건 아니다 라는 걸 유념해 두시고 넘파이랑 쿠파이랑 잘 섞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같은 데 좀 뒤져보면은 나는 왜 쿠파이를 쓰는데 더 느리냐 그런 글들이 조금 보여요. 이건 다 반복문 써서 그렇습니다. 쿠파이의 그 어레이를 파이썬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데이터 생성한 거고요. 지금 넘파이 쓸 때 이런 식으로 넘파이 어레이를 폼을 돌려갖고 이제 다 더하는 건데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쿠파이로 돌리시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느려집니다. 폼은 돌면서 돌리면은 넘파이는 0.02초 걸렸지만 쿠파이로 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1.48초 걸린 걸 볼 수 있죠. 훨씬 느려졌어요. 이게 GPU가 돌아가는 원리가 이제 어레이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스레드가 하나씩 붙어갖고 동시에 한 방에 처리해서 빨라지는 건데 이렇게 파이썬의 포문을 돌리면서 루프로 하나씩 처리를 하면은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파이썬의 포문이라든지 while문 같이 반복문을 써서 이것을 처리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느려지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쓰는 방법에 대한 발표였고요. 이제 사용자 정의 커널부터는 조금 더 고급지게 쓰는 방법에 대한 발표예요.
앞으로 이제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쿠파이로 CP 어레이 1은 그냥 1부터 10까지, CP 어레이 2는 11부터 20까지로 해서 이제 사용할 겁니다. 엘리먼트 와이즈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커널로 만들면은 커널 함수, 그러니까 GPU에서 돌아가는 함수를 커널이라고 그래요. 그 커널 함수를 이제 만들면은 그냥 파이썬에서 이렇게 이 함수를 그냥 불러서 그냥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인자가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할 때 들어가는 인자가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인풋 변수고요. 두 번째가 아웃풋 변수, 세 번째가 이제 오퍼레이션이에요. 어떻게 굴러갈지를 이제 설정하고, 네 번째가 이제 이 커널 함수의 이름을 쓰는데 굳이 이렇게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뭐 다르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 안에 n이라는 변수 이름이랑 i라는 변수는 이미 예약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면 안 되고요.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름도 이미 내부적으로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만 쓰셔도 되지만 여러 줄로도 쓸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어레이 두 개를 봤죠. 요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라 했잖아요. 인풋 변수 두 개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레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얘는 어레이지만 지금 얘는 어레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개의 배열당 요게 하나씩 돌아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모든 배열당 요게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CP 어레이의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이 여기 x로 들어오고 어레이 2의 첫 번째 인덱스의 값도 여기 y로 들어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g에다가 넣어갖고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ret1에다가 넣어서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리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웃풋을 받을 메모리를 직접 이렇게 다음 인자, 세 번째 인자로 직접 넣어줘서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때는 empty라든지 제로라든지 같은 그런 식으로 메모리 영역을 미리 잡아주고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개 더한 게 return 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보면은 두 개를 더한 거를 똑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타입을 플러스 32, 플러스 32 이렇게 정해두면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 지정자를 한 글자로 T라든지 K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글자로 지정해주면은 타입 플레이스홀더로 취급되면서 내가 집어넣는 값에 따라서 알아서 타입이 정해져요. 마치 C++의 그 템플릿 같은 거죠. 여기는 제가 CP 어레이 1을 만들 때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 여기다 플롯이라는 걸 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개를 넣어서 출력해보면 여긴 플롯이 아니다. 뒤에 점 붙은 거 보니까 플롯이죠.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타입 플레이스홀더는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이상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K라는 걸 하나 더 줘봤고요. K에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 32로 해서 만들어서 줬네요. 인치를 해보자. 그럼 이제 들어가는 값은 플러스 32고 출력되는 거는 인티저라서 이렇게 인티저로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엘리먼트 와이즈 커널은 이제 인덱싱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여기에 그 각 어레이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안에서 인덱싱을 제가 수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게 그 기능이 있습니다. 로우 인자 지정장을 통해 수동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n이랑 뭐 i 같은 게 미리 예약돼 있다고 했죠. 그 i가 이제 내가 요 함수에서 사용되는 인덱스가 뭐냐라는 걸 의미고요. 이렇게 언더바 ind 점 사이즈는 그 들어올 그 요수가 전체가 몇 개냐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줄로 코딩할 때 어떻게 되냐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전체 사이즈의 반, 앞부분만 계산을 하려고 if를 넣은 거예요. 그냥 예시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절반 뒤에는 0만 넣고요. 전체 사이즈에서 그 자기 인덱스에서 마이너스 1 해갖고 이제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더하고 두 번째 거랑 뒤에서 두 번째 거랑 더하고 이렇게 x자로 더하는 거예요. x자 더해서 이렇게 앞에만 더한 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사이즈랑 내 인덱스를 알아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 고급 방식으로 하려면 네, C 문법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쿠다C 코드예요. 그러니까 쿠다C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쿠다C 문법으로 집어넣어줘야 제대로 돌아간다. 네. 네, 이제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네.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저기 i가 지금 저거 뭐 타입이 없는데도 저렇게 자동으로 되나 보네요. 타입이 어떻게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인티저 쪽 그런 쪽이겠죠. 이게 요수의 그 인덱스니까요. 정확하게 어떤 타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J를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긴 하는 건가요? i만 써야 되는 건가요? i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i를 제가 선언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내장 함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변수예요. J는 안 되는 거예요? J는 안 돼요. J는 그러니까 쓰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선언을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이게 리덕션 커널인데요. 이제 GPU 프로그램에서 리덕션이 뭐냐면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메모리가 8개 있다고 쳐볼게요. 1, 2 일단 리덕션은 여러 개 배열로 있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합치든 n개로 합치든 줄이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덕션을 하냐면요. 이렇게 8개의 배열이 있을 때 이걸 다 합치는 그 리덕션을 한다 하면요. 스레드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요. 그래도 이 스레드가 이렇게 2개씩 담당을 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더해서요. 아이고, 잠시만요. 저는 지금 보이시죠? 안 보입니다. 얼굴이 보여요. 제 얼굴이 보여요? 공유를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나오시나요? 이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더해서 기존에 있는 배열에다가 넣던지 새로 배열을 생성해서 넣던지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에다 배열에다 넣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더해서 여기다 3을 넣고 2는 그대로 있고 7, 4, 11, 6, 15, 8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요. 자기 거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스레드는 놀고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해서 또 값을 넣어요. 그럼 10이랑 26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스레드가 이 2개만 더해서 36 해갖고 맨 앞에 값이 다 더한 거다 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포문을 돌면서 하면은 이렇게 8번의
연산을 해야 되지만 얘는 GPU는 스레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동시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연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빠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계산하는 것보다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이제 인자가 인풋,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인풋이에요. 요 1, 2, 3, 4, 5, 6, 8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아웃풋을 받을 배열이고요. 세 번째가 계산하기 전, 이 리덕션 수행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x 곱하기 x라고 했으니까 x는 안에 이제 x라든지 a, b, y, a 이런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장 변수 같은 거 이것도요. x는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덕션을 하기 전에 제곱한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는 리덕션을 하기 전에 하는 행위를 기록한 정해주는 거고요. 요건 이제 리덕션을 어떻게 할 건가예요. A 아까 X가 자기 자신이었으면 A, B는 자기랑 옆에 있는 거예요. 얘랑 더하겠다예요. 더하게 리덕션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얘는 리덕션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겠다입니다. 그래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가 아이덴티티라는데 이건 제가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커널 이름을 넣는 거예요. 돌리면은 아까 1부터 10까지인 거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럼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기 A랑 B가 뭐 예약어라고 하셨었는데 뭐 C도 네.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냥 얘네들이 그냥 정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정확하게는 이거를 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약어다.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돼 있어갖고 뭐 더 두 뒤지면 나올 개만 수도 쓸 있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맵 리듀스 커널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지금 저는 일단은 예제는 두 개로 나온 거죠? 뭐 더하기라든지 곱하기 뭐 그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거 되는지는 안 해봤어요. 나중에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죠. 뭐 빼기는 있어도 좀 네, 힘들겠네요. 빼기는 그 힘들 네. 것 같아요. 이제 순서가 이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 이 리덕션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나요? 처리 당연히 속도가? 빠르죠. 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돌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죠. 그러면 뭐 더 많아질 수도 있나요? 아까 그 포문처럼 더 예. 느려질 수도 있나요? 데이터가 적으면 더 느리죠. 아까 전에 돌린 것처럼 데이터 적으면 이거 다 스레드 지금 여기 지금 4개 만들고 지금 돌렸잖아요. 네. 스레드 만들고 값 복사하고 그런 이제 오버헤드 때문에 그냥 더하는 것보다 느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 아까 그럼 적으면요. 아까 그 병렬 처리한 거나 비슷한 그 컨셉이네요. 어떤 병렬 처리 말씀하신 거죠? 아까 처음에 그거 쿠다로 전송할지 그 이너모로 할지 지금 이야기하셨다고 똑같다 하는 거죠. 조금 다르죠. 지금 이건 리덕션에 대한 얘기니까요. 네, 약간은 다른데 이제 컨셉은 예.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리덕션이 하나씩 그냥 하는 것이랑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많으면은 리덕션이 훨씬 더 빠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파이썬에서 리듀스 있잖아요. 파이썬에서 리듀스요? 네, 파이썬에도 이제 뭐 리듀스라는 거가 있어서 아마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안 써봐서 그런데 이제 예. 네, 네, 그냥 똑같은 원리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스레드 수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n개 어레이면은 그 그 계산 컴플렉스, 그 오퍼레이션 컴플렉스라 그러나 그게 ON에서
로그 n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근데 파이썬에서 리듀스도 결국에는 내부에서 똑같이 돌아가나 싶어가지고요. 네, 파이썬은 일단 CPU를 쓰잖아요. 네. CPU랑 GPU 차이가 GPU가 네. 이제 스레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발표했던 걸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뭐냐 GIL이었던가? 그 뭐냐 글로벌 뭐였지? 글로벌 그 스레드 하나밖에 안 돌아가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내부에서 어쨌든 리듀스를 사용하면 파이썬도 좀 속도적인 면에서 빨라지는가 싶어가지고요. 만약에 뭐 내부적으로 그 뭐 스레드 풀이 돌아가가지고 스레드가 더 그- 많이 생성이 되나 싶어가지고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CPU는 일단 코어 수가 네,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 지금 PC 같은 거는 이제 코어가 4개밖에 없단 말이죠. 네, 4개밖에 없으니까 그 한 번에 동시에 계산을 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그 뭐라 해야 될까? GPU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돌릴 수 있는 그 코어 수가요. 스레드 개수라든지요. 네. 여기 옛날에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그 지금 제 다른 PC지만 GPU의 속성을 보시면은 이게 GTX 970M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블록딘이라는 게 네. 이게 코어를 몇 개 할 수 있는 코어가 몇 개냐는 의미예요. 몇 개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네. 보시면은 1024개 코어를 1024개 X축으로 1024개 Y축으로 1024개 Z축으로 64개 해서 이게 세 개 다 곱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코어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한 코어당 제 이 970M 같은 거에는 코어 한 개가 32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GPU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1920, 1080 이 정도의 화면의 개수를 스레드를 다 한 개씩 다 만들어서 계산할 수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동시에요. GPU는 네.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네, CPU요. 네. 네, CPU는요. CPU는 네. 이제 한 개의 코어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만 코어가 몇 개 없고요.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게 몇 개 없고 GPU는 한 개가 이제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그렇게 CPU만큼 빠르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 코어랑 스레드를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동시에요. 네. 아니, 그래서 이런 네, 궁금했었던 리덕션이 되는 거는 거죠. 그냥 네, 파이썬의 리듀스도 뭔가 그런 계산적인 속도 이점이 있었나 싶었는데, 네, 네,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리덕션을 제대로 쓰려면은 스레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동시에 돌려야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리덕션을 해서 그걸 계산하는 거였고요. 이제 로우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위에서는 이제 내가 스레드를 몇 개 쓸지 뭐 블럭을 몇 개 쓸지 그런 걸 정하지 못했는데 이 로우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로우 커널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쿠다시 코드예요. 쿠다시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이게 블록이겠습니다. 블록의 개수를 몇 개 쓸 건지 스레드의 개수를 몇 개 쓸 건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블럭이 코어의 개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레드가 그 코어마다 들어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스레드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코어에서 각 코어당 5개씩의 스레드를 돌리니까 총 10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10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돌리면서 이거는 지금 2개의 어레이를 더하는 거거든요. 10개 스레드가 그 엘리멘트 한 개씩 맡아서 다 더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 있는 거랑 11부터 20까지 있는 걸 다 더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그 블럭에서 10개의 스레드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그리드랑 블록의 사이즈를 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레드가 모여서 블록이 되는 거고요. 블록이 모여서 그리드가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쉐어드 메모리는 이 스레드 간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밖에서 메모리를 이렇게 생성해서 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쉐어드 메모리를 쓰셔서 계산하는 거 뭐 그런 거를 보시려면은 저희 옛날에 했던 옛날에 발표했던 거에 그 리덕션이라는 그 예제가 있어요. 거기에 쉐어드 메모리 써서 발표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DLT 모두 GitHub에 있습니다. reduction.ipython 파일에 쉐어드 메모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알려드렸고, 이거는 이제 그냥 각 엘리멘트를 다 더해서 출력하는 거고요. 이건 리덕션을 그냥 다 더하는 거를 예시로 예시로 넣은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이렇게 다 더해서 맨 앞에 것만 취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맨 앞에 값이 다 더한 값입니다. 이제 로우 모듈이라 해서 이제 큰 쿠다 소스라든지 그 이미 있는 쿠다 바이너리 파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쓸 때 이제 쓰는 건데, 안에 이제 저희는 함수를 한 개씩 만들었죠. 로우 모듈을 쓰면은 이 소스에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 소스 자체를 로우 모듈이라는 그 클래스에다 넣어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함수를 가져와서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하겠죠. 그래서 돌리면은 이게 이제 더한 거고 곱한 거예요. 이게 한 개의 소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에처럼 하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퓨전이란 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냥 파이썬 코드에 위에 데코레이터로 이제 골뱅이 cp.fuse라는 걸 쓰면은 이게 쿠다C를 몰라도 쓸 수 있는 그 쿠다 소스가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요. 대박입니다. 속도가 빠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박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파이썬 소스로 그냥 두 개 스케일 디프한 거 그냥 만들어서 그리고 데코레이터만 붙여준 거예요. 그거 이제 돌리면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리덕션 하는 건데 그냥 cp.sum 써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쿠다C를 굳이 안 써도 이거 데코레이터 붙이면은 쓸 수가 있어요. 대신 리덕션 할 때 이제 썸이라든지 뭐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되고 복잡한 거는 지원 아직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원되는지는 써 있지는 않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용하시기에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만 최종적으로 아셔도 거의 대부분 걸 할 수 있다 생각되긴 합니다.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주연님 근데 그 넘파이 어레이나 이제 어레이 연산할 때 그 어레이 간 그 요소 IAJ 뭐 써가지고 그 요소별 그 값 비교하고 이런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연산을 할 때면 그 거의 대부분 저희는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펌을 써서 그냥 계속 했었는데
네. 그래야지 하나하나 그 내가 비교하고 싶은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그리드 서치처럼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레이로 이렇게 해서 그 이 CP를 써서 그렇게 하려면 인덱싱이 따로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덱싱을 위에 거를 해서 하긴 해야겠죠. 쿠다시를 직접 해서 이게 다 인덱스거든요. 네. PID가. 그 디테일하게 하려면 네. 쿠다로 해가지고 거기에 인덱싱을 써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게 인덱싱을 쓰시던지 위에 나왔던 이제 요 I라는 거 I라는 써갖고 거. 예, 요걸로 계산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 I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저게 원 디멘전만 가능한 것 같은데 투 디멘전 XY나 XYG로 하려면 그 예하고도 따로 있는 건가요? 2디멘전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아. 나중에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퍼문으로 그걸 다 하려면 시간만 가고 엄청 느린데 이렇게 하면 네. 짱이겠네요. 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겠죠. 네. 아까 그 선형적으로 속도가 늘잖아요. 넘파이는 CP는 초반에 2,500 정도에서 이제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오퍼레이션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건 지금 딱 떨렁 그 메모리만 잡고 있다가 랜덤으로 감 넣는 거니까요. 다른 거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도 대부분 그 일반적으로 그 GPU 소스 하는 거는 속도가 계속 비슷하게 나와요. 아, 네. 이렇게 선형적으로 팍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 네네. 제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폼 같은 거 돌리면 이제 좀 느려질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게 스팟 같은 데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조인을 걸면 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얘처럼 병렬 처리가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여기서?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은 사용할 수는 없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처음 말씀드린 CUDF를 쓰시면 돼요. CUDF도 이거랑 비슷하게 GPU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이랑 CU를 둘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를 아까 쓰시면은- CUDF는 리눅스 써야 된다고 하셨죠? 예, 얘를 쓰면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비슷하게 하시려면 이제 직접 커널 함수를 만드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하려면요. 여기 안에서도 다 포가 되니까요. 형님 그 지난번에 옵션 프라이싱 한번 예전에 발표해 주신 적 있으셨잖아요. 네네. 이제 뭐 머튼 모델이라던가 이제 블랙쇼즈 할 때 얘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거랑. 그때도 이제 쿠다 써서 제가 계산했는데 그때는 그냥 함수만 조금 바꿔서 하면 돼요. 걔를 복쳐놓고 조금만 바꾸면 돼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는. 그러면 저번에 발표해 주셨던 것보다. 이 커널 함수 이런 로우 모드를 쓰면은 그냥 똑같을 거고요. 아, 예, 뭐 이렇게 커널 퓨전 쓰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좀 많이 바꿔야겠지만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그 CUDF 네. 걔는 윈도우에서 사용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걔네 깃허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안 해봤어요. 일단 얘네 홈페이지에 네. 아이고. 잠시만요. CUDF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 다운로드가 리눅스밖에 없어요. 아, 여기 얘네가 그 홈페이지인데 여기 Get Started 눌러서 보면은 Select Release 누르면은 여기에 우분투랑 센토스랑 그 RHEL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WSL2 써서 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했는데 얘네 깃허브가 있는데 여기에 이슈 사항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삽질 안 해봤어요. 그래서
경험상 될 저렇게 수도 되어 있는 있다. 건 그냥 리눅스에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윈도우에서 쓰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안 해본 거죠, 저는. 이제. 윈도우에서 쓰고 싶으면 그냥 쿠파이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DF로 만든 밸류스로 다음에 DF 던져가지고. 밸류스를 해서 넘파이로 옮긴 다음에 넘파이 CPU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얘네들이 윈도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안 해주네.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쓰이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쓰는 딴 사람들이 쓰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저는 딴 사람들이 코딩할 게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잘 네, 모르겠네요. 이게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뭐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서포트한다고 돼 있어요. CUDF도 그렇고요. 얘네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자기들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랑. 그래서 나쁜. 네, 알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도 뭐 검색 GPU로 뭐 네. 넘파이 어떻게 하냐 검색하면은 뭐 CUPI 질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아나콘다가 이게 컨트리뷰터스로 들어가 있다면 윈도우에서 아나콘다 깔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지원 안 하나요? 저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냥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나콘다 에러 나더라고요. 깔아도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처음에는요. 지원 안 되는 줄 모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나콘다도 뭐 그 환경에 맞춰서 패키지 빼고 더하고 하기도 하니까요. 뭐 안 되겠죠. 네, 혹시 그 32비트에서도 잘 돌아가나요? 아니면 64비트 파이썬에서만 돌아가나요? 그건 안 해봤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만약에 국내 증권사에 뭔가를 한다면 또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32비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잘 들었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